자, 25년 10월 모의고사 15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 fx에 대하여 드디어 fx의 절대값 씌운 것을 정적분하고 또 정적분한 것을 절대값 씌운 저런 형태의 문항 우리가 수능 문항에서 한번 만났었다, 그죠? 요거 한번 또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fx가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다라고 했어. 그러면 뭐 대충 그림이 좀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fx에다가 인테그랄을 씌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인정하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도함수가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도함수가 픽스가 되어 있다라는 건 뭐 그냥 함수의 개형은 이미 결정이 난 거야. 뭐가 바뀌는 건데요? 저 초기 지점이 0이냐 5냐 10이냐에 따라 시작하는 그 축만 바뀌는 것뿐이야.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이미 증가와 감소는 모두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겠니? 그러면 이건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가 0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0부터 x까지를 정적분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0부터 0까지 정적분하면 그냥 얼마야? 0인 거야. 그럼 여기가 축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거를 0을 찍고 여긴 감소하다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어디가 0이지 한 다음에 x축 찍 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얘가 그냥 fx를 정적분하게 되면은 저렇게 된다는 건 알겠어. 적분하게 되면 저건 알겠는데 fx가 아니라 fx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지금. 0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좀 뭐 그래. 조금 있다가 우리 요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자, gx가 다음 조건 두 가지 만족한다고 하니까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가조건을 보면 gx가 0이다?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을 그러니까 이걸 연산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값이 0이다를 만족한 거가 지금 구간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값이 모두 0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가는 거랑 그래프로 가는 거 모두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기반으로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조건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양수 P에 대해서 gx가 마찬가지로 지금 가조건도 그렇고 나조건도 그렇고 어때? 어떤 특정한 상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 분명히 두 그래프는 변동하는, 그러니까 바뀌는 두 그래프거든요. 근데 특정한 상수값이 되는 것이 모두 다 범위로 주어져 있다, 그죠? 뭔가 특수한 거는 맞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가나 조건은 뭐 대략은 이해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gx 뭔지 모르니까 각각의 저 두 개를 다시 한번 특성을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fx를 적분하면은 ft라고 하자. 자, ft dt 이게 요거죠. 근데 0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0을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축이 되겠지. 0이 여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축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 이 절대값. 얘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얘가. 그러면 원래는 증가하고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3차 함수인데 이 감소하는 영역을 뒤집어 까서 증가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감소를 해야 되는 놈이 감소하지 못하고 증가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증가해라 뭐 이런 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저 전체의 절대값은 뭔가요? 저건 좀 쉽죠. 그냥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이렇게 축을 그어서 뒤집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저 두 그래프의 합이, 요 두 식의 합이 특정한 상수가 될 수 있는 영역을 한번 그래프로 먼저 판단을 해보자. 특정한 상수가 된다라는 건 둘 다 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상수함수일 수는 없는 거잖아. 둘 다 변동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수가 된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는 더해지고 하나는 빠지고 있거나 뭐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더해지고 있거나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자, 내가 한 놈은 마이너스 7이고 한 놈은 0이라고 되어 있거든. 저 마이너스 7이라는 거랑 0이라는 거. 0은 근데 지금 여기서의 뭐였죠? 초기 지점이었어요. 그러면 그 초기 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로는 0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0을 이런 데다가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바로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얘는 그냥 감소만 해. 이렇게 쭉 그어지니까. 근데 얘는 바로 이렇게 뒤집혀지지. 여기가 초기점이어버리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대충 이런 데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자, 잡은 거를 기준으로 fx의 절대값을 씌우면 요 놈입니다. 요거 납득이 될까요? 그러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은 이렇게 될 거야. 요게 지금 분홍색 그래프가요. 절대값 0부터 x까지 ftdt야. 그러면 자, 어디가 0인 거야? 여기를 내가 0이라고 잡은 거야, 지금. 그죠? 여기를 0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절대값을 한 것, 그러니까 속력으로 치고 모두 다 이동 거리로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여기가 0인 거니까 이 내려가는 여기 초기 지점 요 위에다 좀 옮기자, 얘들아. 그대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대로 옮기는 거야. 이거 부분은 똑같이 생겨지고 이 부분도 그대로 얘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감소되겠죠. 똑같이 생겼겠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아닌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지겠지. 그리고 그 아래로는 계속 이렇게 되겠지. 자, 지금 말한 이 그래프 개형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를 0이라고 했어. 0부터 마이너스 7까지는 지금 얘네들 그래프 간의 합이 0이야. 그 말은 어디까지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안 되잖아. 점점 떨어지고 있지. 둘 다 떨어지고 있지. 근데 얘네들은 어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다. 그죠? 왜요? 선생님, 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요 0 초기점부터. 근데 얘는 지금 증가하라라고 해서 얘를 뒤집어 주라고 했잖아. 자, 여기 조금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자, 제 거 보는 친구들 중에 저랑 수업 안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 자,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이차 함수 내에서 설명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상수, 즉 0으로 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7이야. 여기 마이너스 7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7이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도 전부 다 값의 합이야, 얘들아. 이거는 0인 거야. 근데 여기 뒤로는 어때? 너도 커지고 너도 커져. 그래서 뭐 된다? 0부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러다가 지금 또 나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이번에는 gx가 81이 되는 또 특정한 상수를 의미하죠. 특정한 상수가 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는 4p에서부터 7p 사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지금 극점인 상황이죠. 극점인 상황을 기준으로 얘네들은 니도 커져 나도 커져. 전부 다 2배방으로 커지고 있어. 0 곱하기 2부터 시작해서 땅땅땅땅 커져서 여기까지는 상수함수가 아니야. 근데 그 이유로는 어떨까? 이게 왜 상수함수예요? 하실까봐 얘기를 해드리는데, 얘들아, 너희가 x는 2를 기준으로 1이랑 3을 더하면은 대칭하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나누기 2를 하면은 2가 되잖아. 0이랑 4도 어때? 둘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대칭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거를 y로 옮겨간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왔을 때 분명히 딱 2 곱하기 무슨 값이었던 게 그 이후로도 어때? 얘는 그대로 오던 놈이었다면 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놈이니까 당연히 요 지점을 기준으로 또 대칭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또 계속되는 건 아니야. 어디까지만 돼? 얘가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또 증가를 하거든? 그럼 어때? 계속 이제 지금부터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함수를 갱신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은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 뭐 81이라고 하네.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네가 여기가 4 얼마요? p. 네가 여기가 7p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가 여기 4p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2차 함수 상에서의 넓이로만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요거를 fx다라고 하면은 자, 같은 해석이야, 결국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정적분이 나오면,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올 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조금 잘 못해요. 우리 현역 친구들 특히나.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그냥 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절대값을 붙이고 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정적분을 하고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훈련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어. 이거에 관련된 수능이나 뭐 평가원 기출들도 많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 마이너스 7, 쟤네들은 지금 절대값을 취한 것의 넓이와 그냥의
넓이의 절대값을 취한 거잖아. 넓이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프 말고. 자, 절대값을 취한 거의 넓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왼쪽은 어때요? 그냥 넓이니까 얘는 그냥 넓이가 이렇게 쌓아나가. 절대값을 취한 것도 그냥 이렇게 쌓아나가. 그럼 0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0은 2보다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7부터 가능하다고 하다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7이어야지만이 쌓아나가는 거라고 했을 때 0을 이쯤이라고 해보자. 쌓아나가는 거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뿔마관계, 여기도 뿔마관계 전부 다 뒤집혀져서 뿔마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이어야 된다는 거고 몰라. 0은 어딘지 나도 잘 모르겠어. 0부터는 어쨌든 안 된대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0부터 상수함수로서 또 가지고 가는 건데 절대값을 취한 거의 넓이니까 얘네들은 어때? 계속 갱신돼. 여기가 초기 지점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쟤는 계속 갱신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 넓이의 절대값을 취한 것 또한 어차피 어때? 똑같이 0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갱신되고 곱하기 2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 근데 얘도 절대값 취한 거. 그러면 딱 상수가 되기 시작하는 구간은 여기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로 상수인 것이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야. 그 지점이 자 여기는 4P라고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4P에서 저기 7P까지만 더한 게 상수로 딱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다라고 하는 저 끝부분이 7P잖아요. 자 그러면 절대값을 취한 것의 넓이. 얘는 지금 계속 커지겠지. 근데 넓이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것이라고 하면 얘들아 넓이는 요만큼은 지금 절대값을 취하면서 양수가 됐어.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서부터 지금 음수였기 때문에 양수가 된 거지. 음수였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하면서 양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해석이 난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서 얘랑 얘가 딱 0이 되는 그 지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하고 여기를 이만큼 이 부분 넓이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생길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인 거야. 그러면 딱 0이 되는 거를 기점으로 걔는 다시 뒤집히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잡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0이 되는 그 구간까지가 7P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얘들아 두고 보면 같은 해석이야. 같은 해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취사 선택하기보다는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래프의 경우로도 또 볼 수가 있겠구나. 분명히 이건 얘들아 기출이 나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좀 해석을 잘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거 안 지울게요.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또 계산입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거를 한번 볼게요. F의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내가 구하라고 하는 건 어쨌든 F를 결정짓는 건데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라고만 했지 얼마인지 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A라고 한번 잡아 놓아 볼 거고요. 그리고 X 더하기 7 하나 가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X 마이너스 4P 가지죠. 어우 야 A도 구하고 P도 구해야 돼. 둘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 해야지 뭐. 자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할 거야. 적분을 해서 결국은 이 두 함수값의 합이 지금 딱 81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니까 원래 적분했을 때는 뭐가 되겠니? 요 한 놈은 나누기 2한 거에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서 마이너스 2분의 81이 되겠지. 요게 하나의 조건이 될 거고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말고도? 아까 우리 방금 안 쓴 거 하나 더 있거든? 저 이거 7P 된다는 거. 저것도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fx를 적분한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FTDT. 저게 결국은 뭐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건데 여기를 축 0이라고 둘 거고요. 네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고요. 네가 4P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7P라는 건 거야. 그리고 그 7P일 때의 함수값이 4P일 때의 함수값이 4P, 마이너스 2분의 81이더라 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어때요? 조건이 미지수가 몇 개니? 2개거든? 그러면은 첫 번째 내가 지금 써먹은 게 얘랑 얘야. 그리고 얘 아직 안 썼어. 그리고 얘 아직 안 썼어. 그럼 A랑 P 다 털리겠다. 그죠? 그래서 F-10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정답인 거죠.
해볼게요. 자, 일단 얘를요 적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A를 겉에 좀 빼놓고요. 계산하기 싫으니까 요걸로 바로 적분을 합시다. 그럼 3분의 1x 세제곱이랑 7 빼기 4p의 x니까 2분의 1에 7 빼기 4p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8p니까 마이너스 28px 뭐 이렇게 잡히겠죠. 선생님 0일 때 왜 안 해요? 0일 때 0 진한다라고 아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4p를 대입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 81이다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81이다라는 거. 그리고 7p를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거. 인간적으로 얘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그래도 0이니까. 그래서 A에 0 나올 거니까 우리 A 좀 날려볼까? 날리고 그대로 여기다가 7p를 대입해볼게. 너무 복잡해 보여. 그래서 3분의 1에 7p가 3개지. 7 3개, p 3개. 자,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에 7 빼기 4p에 7이 이것도 7이다. 7이 2개, p가 2개. 그리고 마지막에 4 곱하기 7이거든, 이것도. 그러면 7p 하나씩 있었다, 그죠? 그럼 날릴 수 있겠네? 그래서 4에 7p에 7p 하나씩이니까 이렇게 되고 는 0이겠죠. 그러면 우리 좀 날릴까요? 인간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7제곱이랑 p제곱을 날릴게요. 그러면 하나씩 남고요. 7제곱, p제곱 날릴 거고요. 이렇게 날릴 거예요. 남는 숫자만 써주면 정리하면 3분의 1에 7p 하나씩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에 7 빼기 4p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4는 0이더라 라는 거야. 아이고야. 자, 이거를 둘을 더해주면은 3분의 7p랑 마이너스 2p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3분의 1p겠네. 그리고 맞니? 3분의 7 마이너스 2, 3분의 6 맞죠? 그리고 더하기 2분의 7이랑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은 2분의 8을 빼는 거니까 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p가 2분의 3이었다 라고 나온 거죠. 하나 찾았지. p가 2분의 3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러면 자, 그래도 좀 비교적 간단해요, 여러분. 왜냐면 p가 2분의 3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는 다 구해졌고요. 그러니까 a에 x 더하기 7에 x 마이너스 6이 됐다. 그리고 얘도 다시 말해서 6, 마이너스 2분의 81이 된다. 그 되는 a 값을 찾아라 라는 거니까 a 그대로 바깥에다가 빼놓고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 해볼까? 자, f에 f 하지 말고 자, 이거 f 아니다 얘들아. 그냥 요 식에 6, 마이너스 2분의 81을 넣어봅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6을 넣을게요. 3분의 1에 6에 3개 그리고 여기가 p니까 p가 아까 전에 2분의 3이라고 했고 아까 그거 그대로다, 그죠? 그러면 더하기 2분의 1에 7 빼기 6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여기가 날라가죠. 그리고 그대로 6이 제곱 마지막에 마이너스 28에 2분의 3에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되고 a 한 거가 마이너스 2분의 81이야 라는 거죠. 자, 계산을 조금 완료를 해보면 요게 지금 14 그리고 요게 좀 그런데 뭐 어쩌겠어. 6 하나씩 좀 그냥 던져줄까 우리? 그러면은 36에다가 2 곱하고 더하기 6 하나 던져주면 3 곱하기 6 되고 빼기 자 14 곱하기 3 그러면은 42 곱하기 6이죠. 그럼 6 하나씩 좀 회수를 할까요, 우리? 그러면 여기 6 하나 또 던져줄까? 6이 12에다가 묶어내고 마지막에 6 곱할 거야. 그리고 a 있었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81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12 그리고 6 하나 던져줬으니까 남는 거 3. 6 하나 던져줬으니까 마이너스 42. 어이구야. 자, 그러면 15를 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2에서 15를 더하면 마이너스 27, 15 맞죠?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6a가
마이너스 2분의 81.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그럼 이제 더하기 되고 그럼 얘 날리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2분의 3 되죠. 마이너스 날아갔습니다 아까. 그러면 A는 얼마다? 3, 4분의 1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으로 내려고 하는 건 F의 마이너스 10이잖아. 마이너스 10 집어넣어 주시면은 4분의 1에 17에 마이너스 10 넣으라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3에 그리고 x 마이너스 6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쟤가 지금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러면은 48 나누기 4 해서 정답은 10인데 자 계산이 조금 있는데 이 계산을 못해서 만약에 틀린 거면은 뭐 복습하기는 쉬울 건데 오히려 앞부분이 있잖아. 요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작년 24학년도 수능 문제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고 그 0에서 1 사이로 가는 그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올릴게요. 그 0에서 1 사이에서 자 절대값을 인테그랄 적분하는 그런 형태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기니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